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딜리트 메소드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먼저 미니멈 맥시멈을 구하는 그런 메소드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디세서 석세서를 구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딜리트를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엑스트라 여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멈 맥시멈은 쉬운 메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노드에서 출발할 때 왼쪽에는 그 노드보다 다 작은 값들이잖아요. 오른쪽에는 그 노드보다 다 큰 값이고, 그럼 당연히 또 3에 오면 3에서 왼쪽에는 3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3보다 다 큰 값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리커시브하게 컬링을 하면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 왼쪽에 노드가 넌이면 여기가 넌, 그죠? 넌이면 이게 마지막 노드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드 left가 넌이다? 그럼 그 노드를 리턴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미니멈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노드 right가 넌이면 그 노드가 바로 맥시멈이라는 거죠. 여기 언더스코어가 붙은 미니멈이 있고 언더스코어가 붙지 않은 미니멈이 있죠. 그럼 보통 루트에서 호출할 때는 이거를 호출하고요. 그래서 셀프 루트를 우리가 이제 디폴트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리커시브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중간에서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드 3에서 미니멈 맥시멈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밑에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프리디세서는 루트 7에서 볼 때 왼쪽 서브트리는 루트보다 작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죠. 작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석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7에서 볼 때 오른쪽이 루트 7보다 다 큰 값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찾습니까? 만약의 경우 루트를 딜리트하고 싶은데 그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노드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트리에서, 서브 트리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루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딜리트 할 때 필요하겠죠. 석세서는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미니멈을 그냥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프리디세서는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max가 들어가겠고 여기는 left가 들어가겠죠. 개념을 아시겠죠? 딜리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인설트 할 때는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 인설트 할 때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인설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죠. 근데 딜리트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케이스 1은 차일드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리프 노드겠죠. 그 다음에 one child 케이스. 6을 딜리트 하려고 그러면 차일드가 이렇게 하나 남아있죠. 6 대신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 값을 노드 7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저장해 줘야죠. 이게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거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케이스 3에는 9를 딜리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일드가 둘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연결해야죠. 연결하는 게 또 까다롭습니다. 근데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을 가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딜리트 메소드가 있잖아요.
노드에서 어떤 키를 딜리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노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5. 그러면 처음에 이 노드와 키가 매치되는 그 노드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딜리트하고 싶으면 이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찾아가는 단계가 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노드 키보다 작으면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키가 노드 키보다 크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 같은 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키 이퀄 노드 키. 만약 같은 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찾지 못하는 거죠. 그냥 리턴 되는 거죠. 여기서 찾았다고 가정합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그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two children case, 그 다음에 one child case, no child case.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코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찾아가는 코딩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만, 요 케이스 세 가지만 우리가 구현하면 딜리트가 완성이 됩니다. 케이스 1, no child case입니다. 이 no child case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간단합니다. none만 리턴하면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근데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을 찾았습니다. 막 찾아가서 노드 키하고 키가 매치가 됐어요. 1로. 그래서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리턴합니까? none을 리턴해야 돼요. 왜 none을 리턴합니까? 이거를 리턴해야 요 3에 노드 3의 왼쪽이 none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5에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1을 딜리트 했습니다. 딜리트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딜리트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없어지는데요. 다만 이 딜리트 하는 데서 뭘 리턴해야 됩니까? none을 리턴해서 여기 원래 초록색 1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노드 1의 아이디가 여기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저장된 3의 left에 none을 세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을 삭제했을 때 1하고 연결되었던 3의 left에 none을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는 거예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9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9가 들어오겠죠? 9를 삭제하고 노드는 계속 변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8로 가고요. 8에서 또 9를 찾아가잖아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노드 8에서 여기가 8이 들어왔다 그래봐요. 그러면 키는 9고 여기에 노드는 8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더 크니까 여기서 이거를 호출해야죠. 노드의 right. 그러니까 노드 right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노드 right로 들어옵니다. 그럼 노드 right로 오면 이쪽으로 오겠죠. 노드 9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드 right는 초록색이니까 여기서 초록색이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노드 9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딜리트해서 노드 9과 키 9이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else 파트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키는 노드 키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살펴보니까 no child case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노드를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들어왔는데 이 초록색 노드를 뭘로 세팅을 합니까? none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드 none으로 리턴합니다. 그럼 리턴하는 게 어디로 되돌아갈까요?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호출한 셀프 딜리트가 뭘 리턴한 겁니까? none을 리턴한 거예요. 그럼 none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노드 right에 쓰여집니다. 이 노드는 어떤 거예요? 이 노드죠. 노드 8이죠. 그러니까 노드 8의 오른쪽이 none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초록색에 들어왔고요. 이 none이 초록색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리턴 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none이 리턴 되는 거죠. 이게 리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드 right가 원래 초록색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빨간색으로 오버라이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지고 여기가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이 마지막 리프 노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No Child 케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One Child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One Child 케이스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를 딜리트 하려고 합니다. 6를 먼저 찾아가야죠. 찾아간 다음에 딜리트 했어요. 근데 7의 아이디를 누가 저장하고 있습니까? 6의 오른쪽에 저장되어 있죠. 6 오른쪽에 저장되어 있는 7 아이디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기다가 덮어 써야 합니다. 그 개념을 갖고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루트 6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둘이 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노드의 오른쪽에 있었던 7의 id 값을 여기다가 덮어 써야죠.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요 그림이 바로 그거를 표시합니다. 7의 id를 여기다가 갖다 쓰는 겁니다. So node 6 must return. 여기 지금 막 딜리트 했잖아요. 딜리트 한 이 노드의 책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node 6의 write 값, 여기죠. 6의 write 값을 여기다가 return 해줘야 돼요. 7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7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6가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컨셉이죠. 6가 자기가 사라지면서 자기의 오른쪽을 리턴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child가 있는 쪽 값을 리턴 해주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왼쪽 값을 리턴 해주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값을 리턴 해줘야 합니다. 누가? 노드 6가. 그게 중요한 거죠. 원차일드 케이스 한번 예를 보죠. 여기 8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8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 find 과정에서 8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8까지 왔어요. 노드의 right가 노란색. 8까지 왔습니다. 그럼 8에 왔을 때 8하고 매치가 되죠. delete 8이니까. remove 8. 여기도 8이고 요것도 8이에요. 노드의 키도 8이고 키도 8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매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one child case라는 거죠. no child case는 우리 이제 했으니까 그만두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케이스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요. 여기 5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 노드를 리턴합니다. 노드에 저장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이 뭔가 있으면 오른쪽 노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뭔가 있잖아요. 9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의 right, 지금 초록색이죠. 근데 노드는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8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8이 뭐가 돼요?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노드 뭘 리턴하는 겁니까? 초록색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초록색을 리턴해 주니까 여기다가 리턴해 주는 거죠. 노드 8이 들어온 요 값이 딜리트가 뭘 리턴해 줍니까? 초록색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컬러 코딩입니다. 재밌죠? 딜리트를 호출할 때 뭘로 호출했습니까? 노드 라이트로 호출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노드 라이트이 들어온 거예요. 8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키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근데 one child 케이스예요. 오른쪽에 child가 있는 거예요. 그 요리로 왔습니다. 오른쪽이 뭐예요? 초록색이었죠. 그 초록색을 여기다가 덮어 쓰고 그래서 노드는 초록색이 됩니다. 그 초록색을 여기서 초록색을 리턴 해주는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노드 라이트 여기는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드는 뭐예요?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라이트, 노드는 노란색이었죠? 요거였죠? 그래서 8이 딜리트 되고 초록색이 여기 엎어 쓰는 겁니다. 리턴 되니까 이 노란색으로 시작한 딜리트가 뭘 리턴 해줍니까? 노란색으로 시작한 것이 초록색을 리턴 해주니까 초록색이 여기 노드 라이트에 쓰여집니다.
노드 5의 오른쪽에 초록색이 오버리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리커시브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정말 재미있게 신기하게 코딩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려봤습니다. 노란색이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노드가 노란색이고요. 노드의 right는 초록색이에요. 여기가 노란색이죠. 거기에 right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노드의 right 초록색이 노드에 덮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을 리턴해줘요. 그럼 초록색이 여기 리턴된 거죠. 노드의 right는 노란색으로 우리 여기 호출한 거고요. 그러면 그 초록색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노드 right에 쓰여집니다. 그 노드 right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노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one child case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면요. 코드를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여기를 축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넉 줄인데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 오퍼레이터로 둘 중에 true인 것을 여기다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two children 케이스입니다. 한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찾아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 늘 하는 대로 two children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node left and node right가 있는 거예요. 둘 다 true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이를 딜리트 하려고 하는데 children이 둘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여기를. 그래야 트리가 형성이 되니까 안 망가지니까. 그래서 요 딜리트할 노드를 n이라고 치고요. 요 노드를 r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find node n. 노드 n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successor나 predecessor를 찾으라는 거예요. predecessor는 왼쪽에서 찾는 거고 successor는 오른쪽에서 찾는 겁니다.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 왼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큰 값. 근데 여기서는 제가 successor를 사용했습니다. 왜? successor의 트리가 너무 길잖아요. 긴 쪽으로 하나 잘라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야 트리가 밸런스가 맞으니까 맞도록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은 여기입니다. 노드 R. 노드 R을 찾았다고 우리 가정합니다. 2를 찾았으면 2를 여기다가 대체를 합니다. 1 대신 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서브트리 4에서 시작해서 노드 2를 딜리트 하라 그러면 됩니다. 이 석세서나 프리디세서는 항상 차일드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어요. 만약에 차일드가 2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석세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칠드런이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석세서를 찾았어요. 그럼 그 석세서는 반드시 차일드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안에서 children 2 케이스에서는 successor나 predecessor 찾아갖고 값을 대체해. 여기 1 대신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을 내리기를 딜리트 해라. 뭘 딜리트해? successor를 딜리트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는 1로 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구현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find 1 to delete 이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to children 케이스잖아요. 그 1의 successor 키는 2라는 거예요. 여기를 2로 바꿔요. successor로 값을 바꿔요. 그 다음에는 서브트리에서 2를 삭제하라고 그럽니다. replace 1 with 2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라색 node right 4죠. 노드 4에다가 노드 2를 딜리트 하라는 거죠. 석세서 우리 찾은 거 아니에요. 요거를 딜리트 하라 그러면
요거를 가서, 이건 원차일드 케이스죠. 원차일드 케이스에서 요거를 딜리트하고, 4에서 볼 때 원차일드 케이스죠. 요거를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원차일드 케이스로. 그 다음에 4는 뭘 리턴합니까? 보라색을 그냥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넥션이 여기서는 안 바뀐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to children 케이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석세서를 사용할 건지 프리디세서를 사용할 건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은 양쪽 서브트리의 트리를 한번 하이트를 계산해 보세요. 그 높이를 계산해서 높은 쪽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세서나 프리디세서를 찾으면 그 석세서나 프리디세서는 반드시 차일드가 하나나 아니면 차일드가 없다는 거죠. 딜리트 엑서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코드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먼저 코드로 구현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17이 여기 있다 그러면 17을 갖다가 삭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석세서에서 하나 끄집어낼까요? 프리디세서에서 끄집어낼까요? 왼쪽 트리의 하이트가 좀 높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 왼쪽에서 하나 찾아내야 합니다. 뭐를 이렇게 루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왼쪽 트리에서는 작은 값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 대신에 16을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6을 또 없애요. 그러면 아직도 왼쪽이 더 하이트가 크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또 찾아내요. 뭐 11이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5번 계속해서 루트를 삭제할 때 생기는 트리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펑션 중에 하나는 isBST입니다. 이것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그 기본 조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노드의 왼쪽은 다 이 노드, 루트 노드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고요. 오른쪽은 다 큰 값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브트리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에서 볼 때 5보다 작은 값들은 다 왼쪽에 있고 5보다 큰 값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또 11에서 볼 때 11보다 작은 건 왼쪽에, 11보다 큰 거는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니멈은 마이너스 인피니티, 또 맥시멈은 포지티브 인피니티. 여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신텍스가 가능합니다. 인피니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isBST가 있고요. underscore isBST가 있습니다. 이 underscore BST는 recursive한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약간씩 비교하는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포지티브 인피니티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각 서치마다 이 레인지가 약간씩 바뀌면서 설치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면서 에러 체킹을 하면서 구현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한번 구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오늘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딜리트 펑션을 배웠고요. 이 딜리트는 케이스가 3가지 있다. 근데 3가지는 차일드가 없을 경우, 차일드가 하나 있을 경우, 차일드가 둘 있을 경우, 그럴 경우 각각 다르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디세서, 석세서가 필요한데 딜리트 할 때 차일드가 이제 둘이 있는 경우, 딜리트 할 경우 프리디세서의 컨셉과 석세서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